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산업화된 도시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 그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위아래 수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승강기, 엘리베이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계단 오르내리기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도시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이 엘리베이터를 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글로벌 코리안의 주인공은요. 대평원의 나라 몽골에서 승강기 대부로 통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몽골 승강기 시장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강기로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박호선 대표. 오늘 글로벌 코리안으로 만나봅니다. 몽골에서 승강기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시그마 몽골리아의 박호선 대표는요. 지난 2013년 몽골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직접 만나뵐게요. 박호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가 떠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패기가 넘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몽골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몽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초원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몽골 도시로 가보면 고층 빌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몽골은 그 한반도 넓이 한 7.4배나 되는 그 광대한 그 국토를 지니고 있는 나라답게 세계 10대 자원부국입니다. 네. 자원부국답게 총 수출의 한 75%를 이제 광물 자원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그 광물 개발 이익으로 생긴 그 경제 발전을 정부는 계류촌 주민을 이주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기업들은 또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 개발 사업들에 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최초의 고층 빌딩인 블루스카이 호텔, 그들을 이은 샹그릴라 호텔 복합몰,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등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큰 스카이라인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칭기스칸 광장 주변에 있는 건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수백 대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박 대표님 회사 승강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네. 징기스칸 광장은 그 몽골리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징기스칸을 바라보고 정면에 정부 종합청사,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 호텔, 골룸트닝 사업, 보디그룹 사업, 또 울란바타르 시청사, 또 몽리스 그룹 사업, 알타이 그룹 사업, 그야말로 상징적인 건물들에 우리 회사 승강기가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 승강기는 그럼 몇 년도에 어떤 건물의 승강기인가요? 한 200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대만 문화센터에 저희가 레노베이션 공사를 할 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러시아 엘리베이터를 뜯어내고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와, 2001년도부터 쭉쭉 이 사업을 이렇게 늘려오신 건데 그 외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해오셨는지. 네네.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몽골의 그 누비아, 뉴 울란바타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올해 새로 개항이 됩니다. 예. 그 프로젝트를 했고, 그 다음에 샹그릴라 빌딩, 라마다 호텔, 노보텔 호텔, MCS 그룹 복합몰, 제3국가병원, 국립모자병원, 또 최근에는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또 선수촌 아파트 이런 등등 대표적인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몽골의 절반을 담당을 해오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 숫자로 혹시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몇 퍼센트나 아니면은 몇 대 이상이다 이렇게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 작년 기준에서 당사에서 그 설치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등해서 대략 한 1,500대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한때 한 70% 정도를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급 사용의 하이 퀄리티 프로젝트
쪽으로 전념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 점유율 한 30% 정도 그렇게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뭐 1 년에 몇 대 정도나 이렇게 승강기를 설치하신 거예요? 많을 때는 한 200대 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여 대 정도씩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3 일에 한 번씩은 작업을 해 오신 건데 그런데 네. 인제 우리 박 대표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시그마 회사가 승강기를 네.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몽골은 이 1차 기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해서요. 제조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음. 몽골 현지에서는 수주 영업하고 수입하고 음. 설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와서 설치를 했는데 네. 지금은 한국의 생산 시설을 전부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은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수입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뭐 제품은 중국에서 들여오지만 한국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실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음. 아니 그러면은 몽골에 사실 그 박 대표님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투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몽골에는 그 유럽 또 가까운 중국, 러시아, 음. 일본 등에서 한 30여 개의 그 승강기 메이저 대리점들이 이제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들이 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야말로 뭐 현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수주 영업 활동을 하고 하면은 말도 못하죠. 음. 그래서 한국 외국인으로서의 그 승강기 회사 대표는 제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아. 분들이 현지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전부 대리점 사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경쟁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이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업계 1 위를 차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비결이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대표님만의 비결을 쪼끔만 공개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승강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몽골 승강기 시장은 거의 러시아 엘리베이터 구형 기계식이죠. 지금은 뭐 인버터식이라고 그래서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한국 엘리베이터를 운 좋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엘리베이터 시장의 건축 시장의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일으켰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이제 몽골 회사에서는 승강기 사관학교라고 일컫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로서 몽골 승강기 사람을 처음부터 계속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서 예. 항상 그 고객의 불편을 또 최소화하고 음. 또 끊임없이 고객 우선 또 지속적인 또 사내 교육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한 20년 보여온 게 네. 몽골 거래처들에게 인정받은 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사업 수완이 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 듭니다. 신뢰감을 솔직히 인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업계 대표에게 쌓기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네, 네. 신뢰감을 잘 쌓아 오셨나 봐요. 이렇게 업계 1 위를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네,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인제 뭐 러시아 구형 엘리베이터 인제 얘기를 해 주셨고 뭐 유럽이나 예, 뭐 예. 미국, 일본 여러 가지 인제 글로벌 업체들이 많은데 네, 네. 몽골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산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가가 대표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좋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어, 그렇죠. 그 승강기 생산 시설을 한국에서 그 중국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예. 과거 한국의 승강기 만족도는 그야말로 최고였었습니다. 어. 유럽산, 뭐, 미국산 비교해서 품질은 동등한데 가격은 조금 저렴했고, 중국산에 비해서 품질은 아주 월등한데 가격 차이가 많이 또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 그 고객들의 그 한국 승강기 평가는 아주 최고였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사가 몽골 승강기 시장을 선도하게 됐던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나저나 네.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미국을 가시려고 했었다던데 왜 몽골로 네네. 틀으신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좀 평범하지 않은 그 삶을 한국에서 살았었어요. 네. 부친께서 이북분인데 실향민 자녀로서
뭐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좀 많은 음.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 절친이 그 다른 친구에게 저를 그 소개할 때는 저 친구는 직업이 수백 가지였었다고 이렇게 아, 소개를 하고 했거든요. 고생 많이 예. 뭐 하셨겠네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쭉 하다가 30대 중반이었었죠. 35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생활을 좀 접고 아메리칸 드림의 꿈도 좀 있었었고 해서 가족들하고 이제 미국 이민을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민 가는데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준비하던 중에 저희 그 친지 한 분이 음. 그의 친구가 이제 일본 자금으로 몽골리아 울란바토라는 곳에 건축자재 백화점을 시행하는 데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서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미국 가면을 좀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몽골리아 울란바토라가 어디 있는지도 처음 들어본 적도 없고요. 네. 뭐, 예, 그렇지만 뭐 시간도 좀 있고 또 새로운 나라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어떤 그 벅찬 감정도 있고 그래서 몽골을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공사를 예. 하러. 예. 예, 그 공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한 몇 개월 체류하던 중에 그 공사가 프로젝트 자체가 중지가 됐었어요. 어머, 그거 어떻게 중지가 돼서 하셨어요? 프로젝트를 예. 하지 못하고 예. 다시 이제 한국 귀국을 해서 음. 미국 준비를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가는 준비를 그야말로 그러던 중에 자꾸 이제 그 몽골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때 어. 당시에는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해서 개방되기 얼마 안 됐었는데 몽골이라는 네. 나라가 소련 그 위성 국가로서 소련에서 이제 지어준 소련 그 조립식 아파트, 그다음에 음. 정부 청사, 정부 건물들, 건물 몇 동 정도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었고 네. 울란바토르 시내라고 해봤자 주변엔 전부 초원이었었고 저녁만 되면 노루 사슴들이 뛰어노는 그런 그 나라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미국에 가서 무슨 뭐 미국에 지인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는데 가서 미국에 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몽골이란 나라를 몇 개월 이렇게 경험하고 왔는데 그 초원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내가 한 3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발전상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예. 몽골도 지금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그 어떤 나라에서 향후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자원은 많다는데 뭐 어. 그런 생각 끝에 미국 이민을 포기를 하고 몇 달 있다가 바로 몽골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지금까지 그렇게 몽골에서 한 20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제 그 승강기와는 관련 없는 인제 쪽에 계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승강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몽골에 처음에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네. 한, 예, 한 5년 만에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가려고 모아둔 돈. 그래서 아이고. 한국에서 타던 차, 뭐 예. 이런 것까지 다 처분해서 사업을 할 정도로 이렇게 5년간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좀 많아서 쫄딱 망하고 또 엎친 데 겹친다고 몽골 현지에서 세금 추징에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또 못 내다 보니까 출국 정지까지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한 1년간 또 암울한 기간을 보냈었죠. 네. 그러던 중에 스트레스가 이제 과거 어느 시기보다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음. 몽골을 떠나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가지 못한 미국에 가서 가족 생활비라도 벌면서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또 제대로 해야 하나. 뭐 예. 그러던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대만 문화센터의 그 엘리베이터, 러시아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뭐 저는 엘리베이터를 잘 몰라서 음. 한국에 이제 지인께 부탁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소개받아서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엘리베이터를 몽골 분들하고 대만 문화센터 소장님 등에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다 아. 보니까 야 그래 내가 다시 또 한국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 아이디어를 그렇게 얻게 됐었었죠. 그래서 처음 인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 5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해 오시다가 쫄딱 망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제 또 성격이 굉장히 남한테 싫은 소리를 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몽골 사업 5년 만에 회사 문도 닫고 또 출국 정지도 당해서 거의 1년간 임대 아파트 조그만 데서 이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스트레스도 극심했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걷지도 어머. 못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기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서 그 몽골에서 조그만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던 그 한인성당 사목회장 하셨던 김경렬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 어르신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오셔서 뭐 놀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네가 생활하면 어떻느냐 하면서 보름 동안에 이제 설렁탕을 누워있는 집으로 이제 계속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운도 좀 차렸고요. 예. 뭐 그러면서 또 한 1년 출국 정기 기간 중에 몽골어도 또 제대로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또 일매식도 또 없는 또 제가 또 외국인인 또 사업자가 여러 가지 세금 폭탄 맞고 또 한국인 대표라는 이유로 출국 정지를 또 당했다고 안타깝게 또 여기시면서 몽골 국내법에 따라서 또 파산 절차를 거쳐서 면책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연세가 또 지극하시고 아버님 같으신 몽골 국세청의 또 징세 국장님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또 기억에 또 남습니다. 지금에 그렇군요. 와서는. 그때의 힘들었던 네네. 기억 때문일까요? 그래서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실 때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한인 동포분이나 뭐 네, 몽골 네, 네. 현지인을 위해서 사회 봉사 활동, 저소득 자녀를 위한 네, 공부방, 이게 어떤 식으로 네, 운영이 됐었던 건가요? 제가 몽골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의소 저희 회원사가 한 120여 개 회사가 되는데요. 네. 한 4년 6개월 회장으로 봉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부 한편에 지역 게르촌 주민들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한국에서 온 수녀님들하고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녀님들 공부방을 이전해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 운영하는 지역은 게르촌이라고 판자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촌으로 만든 뭐 그렇게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많은 지역인데 네. 대부분 그 맞벌이하고 또 부모 중 또 한쪽이 없는 아이들 결손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고 학교는 뭐 굉장히 교실은 좁다 보니까 오전 오후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후에 이제 공부방에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수녀님들이 예. 자습복습도 또 수녀님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고 학부모들도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방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소녀님들 고생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자, 네, 앞으로 네. 이제 우리 대표님의 앞날이 더 궁금해집니다. 아직도 창창하시고 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청년 같으신데요. 그 패기가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몽골에서 쌓은 그런 노하우 가지고 네. 또 2년 전부터 몽골과 같은 내륙국인 라오스 비엔티엔에 또 진출해서 같은 또 엘리베이터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이제 그 라오스 쪽에도 제가 가진 노하우를 또 이렇게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네. 몽골로 또 이제 울란바토르나 라오스나 다른 곳으로도 이제 이렇게 현지로 해외 취업을 가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개인적으로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우리 대표님 행보에 저희도 응원을 보태도록 네. 하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오늘은 몽골에서 승강기 시장 업계 1위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시그마 몽골리아의 박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구촌 시민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 다음 이 시간 주인공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